이게 만약에 폐지나 유예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차별화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은 미장 말고 국장에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된다. 상상 이상의 강세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오늘도 2차 전지 지킴이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죠. 코스닥도 거의 벌써 한 8거래, 9거래 이제 상승 중이고요.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코스피까지 또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과 함께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사실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금리 인하가 아니겠습니까? 비컷을 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게 중론인데, 최근의 시장도 좀 그런 랠리가 적용이 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까지 또 지준율 인하한다. 거기도 50bp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것 같거든요. 네. 예,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지금 구간에서 세워가야 될지 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오늘 일단 시황 잠깐만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뭐 2차 전지도 급등이 나왔고, 네. 반도체도 어떻게 마이크론 실적이라든가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서 반도체도 오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샀는데, 네. 하이닉스를 주로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팔았어요. 초반에는 상승, 매수였다가 매도로 바뀌었어요. 매도에 네, 매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라든가 제가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실제 지금 뉴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HBM 쪽에서 고전하는 문제들이라든가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HBM 쪽에서는 아마 하이닉스의 완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생략하고, 네. 그리고 바이오도 어저께 이제 그 우시바이오라든가 우시바이오텍이 이제 그 생물보안법에 안 들어간다는 포함이 안 됐다는 이제 오보가 나타나면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었고, 네. 그 타임에 공교롭게 또 이제 민주당에서 금주세 시행 또는 폐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린다. 이게 얘기 네. 나오면서 이제 약간 투명성이 나왔던 거고, 오늘은 이제 그런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또 마침 그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한 달 이상 걸리지 않는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또는 이제 유예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 짓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지수가 그냥 그대로 뻗어 나갔어요. 그 시점 이후로 여러 가지가 겹쳤군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속에서 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코스피 이전 이제 그 작업 막바지라는 뉴스도 있었고, SKC는 이제 실리콘 국제 관련된 소송을 또 이겼습니다. 네. 또 SK가 최태원 회장이 이제 80조에 대한 투자를 AI와 반도체 쪽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SKC도 이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복합적인 수혜가 나타나면서 급등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 인소재가 오늘 이제 그 시장에 돌아다녔던 얘기가 그 SK온과 코스모화학, 코스모 흰소재,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회사명 잠깐 잊어먹었는데, 네. 그 지금 그 합작법인은 이제 북미에서 조인트 벤처를 짓는 거, 그게 이제 미 에너지부에서 그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지금 조인트 벤처를 짓는데, 이제 전구체라든가 양극재, 리튬까지 이제 다 공급하고 배터리를 만들고 또 리사이클까지 하는 이런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그런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을 할 거고, 네. 결국엔 코스모 흰소재가 SK온과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거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서 배터리 기업과 북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거란 얘기를 아예 할 때 했었는데, 네. 어딘지 몰랐어요. 그게 오늘 시장에 노출되면서 오늘 이제 코스모 흰소재 급등이 나왔고, 코스모 화학, SKC는 만약에 이제 SK온이 이제 북미에서 합작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극재는 코스모 흰소재를 하겠지만, 동박은 SKC가 하겠죠. 오늘 SKC가 재료가 좀 복합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관의 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되게 많이 그 결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오늘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바이오도 가고 2차 전지 가고 반도체 다 간 거는, 이거는 이제 금수대에 대한 유예 가능성에 베팅을 한 거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제에 갑자기 급락을 되돌린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재료가 오늘 시장에 반영됐다. 네. 기관들 오늘 현선물 엄청 많이 샀습니다. 1조 넘게 샀어요. 네, 선물만 마지막에 본 게 1조 3천억 샀었고, 코스피만 외국인 기관이 1조 1천, 그리고 코스닥은 2,500억 정도 샀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샀어요, 아침부터. 개인은 코스피만 1조 1천억 팔았고. 와.
그러니까 반대로 했네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드릴 거에 녹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좀 가늠하고 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가 그 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비컷이 시작됐죠.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드려 왔던 게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이제 장세로 인해서 이제 강세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그 사이클, 대중화 사이클이 맞물리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빅뱅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근데 그거에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연준이 이제 비컷을 했습니다. 50bp 인하를 했는데, 요게 이제 점도표고 요게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이 이제 올해 그 4.375까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26년도에 2.87로 27년도에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24년에서 26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딱 그거랑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것과 일치하는 방향이 이제 연준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게 속도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 시작이 열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최근의 장세는 1995년도와 닮았다고 전에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신고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3대 지수가, 특히 뭐 다우지수는 최근 또 신고가 또 쳤고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의 금리 인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보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98년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럼 뭐 그런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이렇게 일어날 때 달러 인덱스가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갔을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컷을 한 거예요. 비컷을 한 건데,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가요. 비컷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아니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한 경우예요. 안 좋으니까 이제 급하게 하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국면인지를 판단했을 때,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이 전자의 상황이 더 가깝다. 그러니까 파월의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는 전자에 더 가깝다고 봤을 때는 이런 강세장의 가능성이 더 높다. 나라고 보는 거죠. 전 그렇게 또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속 이 금리 인하를 계속 기다려 왔는데, 그게 계속 늦어졌죠. 올해 연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안 됐고, 이제서 이제 3분기 와서나 9월 달에 된 건데, 이제 시작이라 보시면서 이런 초입이 아니겠냐, 지금은 이게 혼란에 있는 초입이 아니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야데니 리서치 설립자 에드 야데니가 이제 95년부터 98년 말까지 그 S&P 500 지수가 220% 상승한 것처럼 주가가 전면적으로 급등할 확률이 20%에서 30% 높여졌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낙관론자인데 강세장 확률이 80%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약간 강세론자잖아요, 야데니가. 맞아요.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데니? 네, 제가 이제 말띠잖아요. 뭐 말띠인가요, 야데니 씨가? 아니, 그냥 말이 앞만 보고 하니까. 달리니까. 근데 별자리 또 황소자리라서. 불. 네. 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름에 불이 많아. 네. 상성장 빛나라니기 때문에 온통에 사실 불이야, 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를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 세계 증시가 인플레이션과 그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졌던 1970년처럼 될 확률은 20%라고, 이제 안 좋은 확률은 20%라고 얘기를 해서 대체로 강세장 확률을 이제 80%까지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거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제가 방송 전에 요 자료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만물 랠리 다시 온다, 역사적 강세장 임박. 이것도 환경 자료인데, 그 미증시가 이제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서 역사적인 강세장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그 헤지펀드 EMJ 캐피털에서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금리 환경이 1982년도 강세장 초기와 유사하다라는 견해를 폈고, 증시가 100% 이상 급등하는 역사적인 강세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릭 잭슨 EMJ 캐피털 설립자가 그 CNBC와 인터뷰에서 1982년식의 강세장이 반복될 경우에
대형주에서 소형주까지 모두 오르는 만물 랠리가 재현될 것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슷해요. 이 생각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느 섹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오랫동안 역전되다 최근에 긍정적인 그 경제 환경에서 해소된 것이 이제 지난 1982년도 8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당시 그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됐을 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0개월 동안 무려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그 페드의 금리 인하와 함께 그 견조한 경제 성장이 위험 자산에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추세로 완화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지금 제가 이거 뉴스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오늘 쭉 보여드린 자료가 제 생각과 상당히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자료들을 제가 선택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은 사람의 얘기를 가져온 거고요. 그럼 이 금리나 사이클이 들어갔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글로벌 금리나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들어왔기 시작된 게 아니는 게 아직은 각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죠. 미국은 비컷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는 못 따라가고 이런 그 아랍 국가들은 다 이런 동남아시아 쪽은 그 비컷을 하고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등은 금리는 인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호주, 일본, 유럽 등은 금리 인하를 했다가 지금 다시 동결하면서 지금 그 약간 속도 조절 중이고 일본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인상을 그리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 전 세계 금융 시장에 거의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각국의 중앙 은행이 독자적인 이런 기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약간 전과 같은 연동성이 약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서 같이 다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약하고 이런 측면은 아직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서로 다른 금리 정책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차이가 발생하고 네. 국가 간의 경제 그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은 금리 결정은 10월 11일 할 건데 이때도 동결 가능성이 있어. 11월 정도 얘기가 있는데 11월 정도 가야 이제 인하 25%.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봐야 될 것 같고 중국도 동결을 했다가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그 지준율 인하 정책을 좀 펼쳤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자신감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쪽에서는 좀 그런 딜레마에 빠진 국가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여기는 이제 부동산과 연계됐기 때문에 중국은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와 부동산이 양쪽 다 지금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그 인민은행이 부양 패키지를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지준율 50bp 인하해서 1조 위안이면은 뭐 189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7일물 역방향 레포 금리도 이제 그 20bp 인하를 했고 이런 증권보험 운용사가 5천억 이하 규모의 그 펀드를 활용해서 주식 매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전까지는 이게 안 됐었는데 이게 이런 것도 주식시장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 금리도 50% 그러니까 50bp 인하를 좀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부양 패키지 덕분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연속적인 상승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요걸 잘 보시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될 때마다 결국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가 깨질라 말랑 하다가 지금 간신시켰는데 네.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달러 약세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달러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팔고 그리고 뭘 살까요? 그 신흥국 화폐 자산을 사야죠. 뭐 위안화라든가 그 인도 루피 네. 아니면 원화 자산을 사야죠. 해당 네. 자산은.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팔아야 돼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금투세 때문에 국장 팔고 미장을 가겠다는 하신 분들은 국장에서 깨지고 미장에서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 가더라도 이 환차선을 발생하게 되면은 그렇죠. 일단 환전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죠. 또 게다가 내가 1,330원에서 그 달러를 샀는데 이게 뭐 한 1,200원 간다 그러면은 손해보는 거죠. 환차손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식으로 30% 수익 나도 손실 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으로 반드시 수익 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 나도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달러 약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장 팔고 미장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좋을 때 미장의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저는 이제 그 주도주 이런 금리나 사이클에선 주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우리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큰데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EU,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펼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전기차 100% 이상에 대한 그 추가 관세를 지금 매겼죠. 캐나다도 따라가고 있고 EU도 이제 상계 관세를 이제 최대 46.3%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25일 투표였는데 이달 말까지 미뤄졌어요. 그 이유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특례 제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최저가라든가 뭐 최소 그 물량, 이제 최대 물량 이런 네. 것들 수출 물량을 제한을 해달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거부했다가 재검토 들어가서 투표가 좀 미뤄졌고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도 다 중국산 철강 제품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또 글로벌인데 이 제품들이 다 중국에서 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40%에서 50%까지 그 추가 관세를 매겨져서 점점점 이게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네요.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아무래도 워낙 저가 덤핑 제품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네. 요즘 알리에서 파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네. 줄. 요게 지금 발암 물질이 뭐 110배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정부에서 약간 그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알리 태무 제품 사지 마세요. 네. 위험하니까. 네. 꿀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 업종이 지금 비아디가 막 좋다고 막 그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아디랑 니오터 빼고 대략 나머지 한 50개 업체가 다 사실 손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 200여 개 있다가 이 구조조정이 돼서 한 70여 개, 지금 한 50여 개 정도로 줄어났는데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워낙 많이 주니까 그 전기차 판매가 활발히 되고 있지만 일단 문제는 너무 업체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제품 개발하고 R&D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상쇄할 만큼 수익이 나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제품이 많게 되면은 한 모델당 판매량이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개발하는데 수십억 위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샤오미도 굉장히 손실이 커요. 여기 보시면 샤오미가 올해 6만 대 팔아도 41억 위안이면은 7,690억이거든요. 순손실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엑스펑이라는 기업도 올해 이제 신규 모델이 4만 대 이상 주문 받았는데 불구하고 2,400억 손실 난다 그러잖아요. 네. 2분기에만. 비아디도 이제 최근에 R&D 비용이 전체 순이익보다 지금 높습니다. 네.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아디라든가 리오토 빼고는 수익이 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세까지 때려버리면은 여기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구간이고 그리고 광물 가격이 떨어지죠. 메탈 가격 떨어지고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오겠죠. 네. 수요가 작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그 큰 전기차 자동차 시장인데 이게 할부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오토론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네.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연 뭐 2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이 정체되는 이런 구간을 지나서 그리고 여기서 버티게 되면은 그 승자가 그 과실을 크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선 오토론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달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 오토론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미국 그 전기차 구매자들의 83%가 80% 이상이 그 리스라든가 그 파이낸싱을 이용해서 네. 구매를 하거든요. 올해 2분기에 83.4% 비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오토론 금리가 이렇게 8%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한 5% 정도까지 떨어질 거로 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네. 금리 비싸가지고 자동차를 못 샀잖아요. 할부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한 번에 내기 좀 보통 부담스러우니까 할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오토론과 연관이 또 있고 이렇게 그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살만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 신차요? 예, 좋은 전기차.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고 전기차다운 전기차들이 이제 25년도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미국이랑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EV3랑 캐스퍼 EV가 많이 팔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대차의 ST1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굉장히 많이 팔릴 겁니다. 상용차 시장을 아마 ST1이 상당히 장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차가 만들었는데 다른 뭐 GM 마크를 달고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괜히 그런 일이 괜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게 24년도에서 26년까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 약세는 필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1,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달러. 그럼 바로 미국 여행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할 게 뻔한데 달러 자산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올라가더라도 환차손으로 인해서 수익이 안 날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게 30% 50% 미국 주식 수익이 났는데 환전하면은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자산을 무조건 축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간 상황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금 미국 주식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십시오. 미국 채권도 파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들을 거고 지금 인도도 신고가예요. 인도도 벌써 지금. 한국이라든가 인도, 뭐 중국도, 근데 중국은 좀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위안화도 최근에 강세예요. 지금 네. 달러 위안이 7위안이 깨졌으니까. 최근에 진짜 강해요. 예, 깨졌어요. 이게 다 이런 이유인 거거든요.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면 이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아니더라도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집니다.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돼도 떨어져요. 같이 원화도 네.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유로화가 강세가 가고 또 이제 신흥국 화폐들이 강세로 가면서 우리도 같이 강세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자산은 확실히 줄여야 되니까 자꾸 국장 팔고 미장을 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11조 6천억 순매수를 했고요. 올해 들어 최대 매수했습니다.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자금이 오면은 채권 먼저 사요. 채권을 다 산 다음에 그다음에 주식 삽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했을 때는 당연히 원화 자산을 올리고 달러 자산 축소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상식인데 지금 반대로 하라고 그러잖아. 금투세 도입하게 되면 미장 가서 수익 내고 국장 거 상계도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장으로 지금 몰아서 오는 거는 국장에서 깨지고 미장에서 깨지게 만드는 지금 투자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수렁으로, 수렁으로 밀어넣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25년도, 26년도에는 유동성 장세로 인한 강세장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런 거, 이런 장세를 우리는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강세장.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반도체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 팔다가 사도 하이닉스 정도는 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팔아요. 그리고 배터리랑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유동성 장세에 우리 이제 특히 이제 25년부터는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드렸고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와 내년에 성장이 높은 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바이오 쪽은 될 것이고 바이오는 선별적으로 하셔야 대신요. 섹터로 한 번에 같이 보면 안 되고. 금세 토론회 이후에 올해는 사실 이후에 이제 금투세가 유예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서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소 한 달 이상 의견 수렴을 하면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저께 2시 반에 또 반영이 됐거든요. 완전 급락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안 걸린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금투세 이슈는 일단 뺐다 꼽불리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시장이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이 됐을 때는 추가 더 반영이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분명히 폐지가 됐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추가 급락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이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정을 하고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이게 미리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수대 유예하고선 급등하면 폐지하죠. 그러니까 오늘 어느 의원이 이거 도입해가지고 급락하면은 폐지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유예한 다음에 급등 나오면 금투세 때문에
그 시장이 급등하는구나. 그랬던 그러면 거구나 폐지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폐지나 유예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차별화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은 미장 말고 국장에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된다. 상상 이상의 강세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전기차 화재다, 캐즘이다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는데 사실 가만히 있을 우리 또 기업들이 아니죠. 많은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를 팔고 유럽에서는 이제 소형 전기차 모델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신차 출시 계획이 막 줄줄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좀 펼쳐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완성차 기업이랑 배터리 기업들, 이제 소재 업체들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이제 현대차와 이제 그 GM의 그 동맹에 네. 관한 임무인데 오늘 또 나왔던 얘기가 어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 제휴만 하는 형태고요. 상용차라든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내연기관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뭐 전기 수소에 대한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과 생산이 진행될 것이고, GM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주로 SUV라든가 이제 상용차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는데 승용차 쪽은 현대가 좀 더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GM에서는 월점 세일즈 플랫폼이 있긴 하나 이게 그 생산 그 상용 그 양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움을 받고자 할 것이고 현대차가 굳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GM이랑 할 게 마땅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ST1 같은 게 나오면은 네. 그게 GM 맞고 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GM이 이제 그 일본 기업이랑 오랫동안 이제 제휴를 통해서 사업 제휴를 통해서 상용차를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끊었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차가 아마 대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GM은 미국 기업이니까 그런 좀 리스크를 좀 덜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이제 사업이 많이 겹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GM의 이제 그 남는 공장을 통해서 또 그 양산 그 전기차 그 제품을 차를 생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간에 이건 좀 괜찮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상부상조하는 그림이네요. 네, 그 세계 최초의 그 얼라이언스가 탄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GM이 좀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 쪽에서 특히. 그리고 이제 현지 글로벌 왜냐면 현대차도 이미 미국에서 네트워크 다 판매 네트워크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GM에 얹을 필요는 없는데 양사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서로 간에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윈 전략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연간 두 회사가 판매되는 게 1,200만 대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데 굉장히 초대형 그 얼라이언스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캐즘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쓰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블룸버거에서 캐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곧바로 얼마 안 있어 철회를 했고 성장 둔화라고 말을 바꿨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작년 유일하게 전기차 시장 역사 인정이 됐던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또 2차 전지 K 배터리를 의미하거나 안 좋게 보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게 이제 캐즘인 것 같고 유럽은 좀 뭐 캐즘을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역성정은 나왔지만은 그걸 반드시 캐즘이라 봐야 될까? 또 그것도 아니고 나라마다 또 달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뭐 캐즘이나 구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많이 팔면 돼요. 많이 팔리게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좋은 전기차가 나오면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나왔던 전기차들이 충분히 가치를 지불할 만한 차들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기차를 사실 거면은 지금 나온 차 중에서는 EV3라든가 캐스퍼 EV 정도 아니면은 내년에 사세요. 내년에 뭐가 나오나요? 상당히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가급적 2025년도부터 나오는 차를 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현대차도 나오고 뭐 아이오닉 뭐 7도 있고 그 5 라인도 있고 아니면 3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EV 이제 6도 있지만 EV5도 나오고 EV7도 나오고 앞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EV 나인도 상당히 좋아요. 차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주로 현대기아 차를 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은 테슬라 아니면 현대기아. 현기 테슬라. 네, 뭐 GM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좀 그 정도에서만 차 사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아차가 8월달에 우리 국내에서 그 전체 전기차 판매가 6,398대였는데 EV3만 4,436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전체 판매량이 69%가 차지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아 EV3가 워낙 상품성이 좋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서 배터리도 좋은 거 쓰고 하니까 이제 워낙 지금 시장의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좀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대략 그 판매 기아의 전기차가 그러니까 6,398대면은 250% 성장인 거예요. 네. 전기차 판매는. 그리고 7월 대비해서도 58.7%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좀 잘해요, 전기차. 현대차도 2,256대 판매를 해서 33.2% 증가를 했는데 이제 지난해 8월보다 전년 동월보다 판매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캐스퍼 EV 앞으로 캐스퍼 EV가 얼마큼 판매냐에 따라서 판매량의 차이가 확 날 것 같아요. 네. 캐스퍼 EV도 시들칠 것 같습니다. 그 현대 아이오닉 5가 지금 아직은 미국에 생산되지 않는데 리스만으로도 미국 판매량 지금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위가 테슬라였고, 그러니까 이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지금 짓고 있잖아요. 10월 달부터 가동이 될 텐데 그게 아닌데 리스만으로도 판매 성과가 4위를 기록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여기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10.2%에서 2위예요. 테슬라 다음 포드를 제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인 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완공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올해 $3,750 그리고 내년부터는 $7,500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 아이오닉 5가 12월부터 완전 본격 생산돼서 내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지 법인에서 그 아이오닉 5의 오프로드 모델도 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아이오닉 5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현대차가 25년도에는 굉장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다 이제 SK 온기에 들어가니까 기아도 마찬가지 북미 쪽에서는 네. 이런 이제 현대기아차 생산이 많이 될수록 SK온도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아, 제발 드디어 이제 좀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좋겠네요. 네, SK온이 10월부터 미국 공장에서 현대차 배터리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K온은 미국 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10월부터 조지아주 이 공장에서 일부 라인에서 현대차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달에 이제 현대차 그 전기차 공장이 가동되니까 요게 맞춰서 일단은 공급이 들어가는 거고, 요게 배터리 생산 규모 11.7GWh 규모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조지아 공장이 그 포드 전용 라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차에 일정에 맞춰가지고 일부 라인을 현대차용으로 전환을 한 것들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SK온이 별도로 현대차와 내년 하반기 가동 목표로 해가지고 조지 합작 공장을 세우는데 이게 35GWh까지 건설이 지금 전설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라인을 전환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라든가 아이오닉 그 9이 여기서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판매가 많이 될수록 이 그 조지아 공장에서 출하되는 배터리 양이 급증을 하겠죠. 그러면 SK온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SK온에 들어가는 밸류체인들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SKC라든가 뭐 그런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강할 것이고, 네. 전액은 엔캔키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최근에 그 신영증권에서 한 리포트를 좀 보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좀 현재 상황을 좀 볼게요. 리포트 제목이 분위기 반전 중이라고 나와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목표 주가 51번으로 16% 상향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볼륨 에너지, 그 볼륨 엔트리 중심의 신규 수주 기대감과 GM양 배터리 판매가 견조한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했고, 7월 르노양 EV용 LFP 배터리 수주 발표했고, 향후 고전화 미드니켈 신제품 수주도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전시회에서 그 고전화 미드니켈 파우치 그 배터리 셀트백 기능 들어간 거 발표했죠. 또 이제 GM양 판매가 견조하고 25년, 26년 전후 북미 신규 사이트 가동에 힘입어 미국 배터리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터리 판매가 내년에 1% 증가, 100%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특히 이제 유럽의 그 탄소 규제 강화라든가 독일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가능성 등의 그 정책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노내연기관 차량 폐차라든가 신차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6,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지금 검토 중이고요. 중고차는 3,000유로. 네. 그리고 이제 GM 및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국의 보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 일단 독일이 하니까 다른 나라도 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배터리 섹터에 상당히 이제 그 센티를 투자 심리를 개선 중에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2차 전지 본직업 현상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낙관 편향으로 변화 중에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그 긍정 모멘텀이 발생했는데 일단 전기차 수요 부양 여건들이 마련됐다는 거죠. 제가 강조드렸던 금리나 독일 전기차의 보조금 부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수요 부양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고 독일의 자국 완성차 지원 자구책 검토라든가 하반기 GM 등 저가형 전기차 출시 등이 24년 연중으로 비판 편향적이었던 2차 전지 섹터 대외 환경에 다소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2차전 내에서도 종목군로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탈산소 그리고 공급망 정책 일환으로 시작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이제 현재 전기차 수요 정체 우려에도 산업의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성장성 유효한 산업이다라는 전제에서 그래서 그 펀더멘털 회복과 추가 성장성이 명확해질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하자라고 제시를 이제 그 노후 에너리 한 거고, 거기서 배터리 셀 3사, 그 펀더멘털 회복은 배터리 셀 3사와 양극재 4사가 뚜렷하다. 주가 흐름 내내도 지금 굉장히 강하죠. 반등 나오는 게. 그리고 추가 성장성 동반한 동박 두 개사, SKC, 에코프로, 롯데 에너지 버티 이런 거고, 여기 이수 스페셜 케미칼인데 저는 얘네 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단기 대응 관점에서는 아까 SK온, 삼성 SDI 공급망에 주목을 해라. SK온이 당면한 업황을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중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4분기에 미국 현대차양 생산 라인 마련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관련 소재 업체들도 그만큼 소재 구매가 일어날 것이고, 네. 관련 밸류체인 특히 이제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LNF. 그러니까 LNF가 주로 이제 그 NCM 6돌들 많이 해요. 523이나 6돌도 이거 주로 하고, 에코프로 BM 811, 9반반 이런 것들 주로 하고, 동방은 SKC, 에코프로, 롯데 에너지 머티, 자꾸 에코프로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가 되고요. 뭐 SK온 동박 조달처 다변화 전략에 따라서 그 롯데 에너지 머티가 좀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SKC 쪽에 들은 얘기로는 4분기 그 현대차 라인 가동되면은 네. 또 다시 이제 구매가 늘어날 거리가 있어서 SKC 지금 흐름 주가도 좋은데, 물론 반도체로 주로 움직이지만 동박도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가 그 스텔란티스와의 조인트 벤처가 조기 가동되거든요. 올해 연말에 이제 전후로 해서 조기 가동되니까 관련된 소재 업체들 발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엔과 에코프로 BM이 들어가고, 분리망은 WCP, 동박도 롯데 에너지 머티, SKC 이게 들어가니까 뭐 네. 그런 에코프로 BM도 이제 삼성 SDI랑 SK온 쪽의 밸류체인에 양쪽에 다 속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이 4분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11월부터는 공매도 상환 기간이 제한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 3개월 단위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올해 내년 3월 30일부터 시작을 생각을 했었지만은 11월부터 시작되니까 빨라졌어요. 쇼커보다 좀 급해졌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ESS 쪽에서의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ESS 쪽에서 제품들 지금 막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확실히 그 IRA법에 의해서 그 청정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가 또 확대가 되고, 또 배터리가가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ESS 쪽에서 사기가 되게 좋아요. 투자가 많이 사기. 구매를 하기가 되게 좋아. 그래서 많이 투자가, 그러니까 구매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연간 뭐 70% 뭐 100% 이런 성장이 ESS에 나오기 때문에, 대략 그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 그 전에는 한 15분의 1 정도였는데 지금 한 6분의 1 정도로 그 ESS 시장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굉장히 이야기도 커졌고. 많이 들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전력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ESS의 수요가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ESS 같이 늘어나는 네. 그런 나타나는 상황인데, 대체 원래 26년도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다가 25년도부터 양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신규로 그 공장이 아닌 기존 공장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사실은. 25년부터 좀 빨라졌다. 최근 IR이 그 제품 그 생산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옛날에는 ESS 판매를 할 때 셀 중심으로 판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전체 완제품, 그 ESS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대체 맞춤형 솔루션을 주로 고객사의 맞춤형 솔루션을 좀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터리 판매가 아닌 그 에너지 솔루션
판매 그쪽으로 제공자로 그 포지셔닝을 ESS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라든가 SK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는 이제 파우치 그 3원계로 주로 하고는 있는데 그 LFP용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25년부터도 이 LFP 기반의 ESS가 양산되면서 또 실적 기여에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그 디지털 타임즈의 그 박한나 기자가 쓴 기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캐진 구간인데 배터리 소재 수주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찌 된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이 도요타 자동차와 그 파나소닉의 일본 합작사인 그 플라잉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에 26년도 목표로 해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아직 규모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일본도 양극재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제끼고 LG화학이 됐다는 거죠. 오. 뭐 스미모터라든가. 예. 그러니까 일본 업체를 제끼고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도 여기 그 PPES라고 약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배터리 제조사예요. 전 세계에 한 12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 점유율인데 파나소닉이 주로 들어간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파나소닉 비롯한 여러 이제 OEM 기업에 다수의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LG화학의 양극재가 납품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금 일본에 진출한 첫 사례예요. 일본 내수 시장이 진짜 첫 사례라서 좀 특이하죠. 우리 지금 북미 쪽으로만 얘기하고, 일본은 어쨌든 일본은 양극재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뚫었다는 거고, 그만큼 LG화학의 양극재 기술이 뛰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의 양극재 기술이 에코프로 비행과 버금가요. 전 세계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그 쌍벽을 이룬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LNF라든 코스민 소재들이 기술들이 지금 다 LG화학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그 LG화학 양극재는 도요타 쪽으로도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LG화학이 안에 이제 그 외판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 2030년까지 40%까지 외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좀 계획 목표를 잡고 있고, 올해 2월달에 그 GM과 2035년까지 25조 원대 양극재 공급 계획 체결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다 도요타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LG화학은 계속 이제 그 여러 건의 수주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추가적으로 나왔다.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나올 것 같아요, LG화학은. 그리고 포스코 PTM도 이번 달에 그 1조 8,454억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죠.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그 중국 전구체 업체인 그 GM과 손잡고서 재련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이제 그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따 그 일환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GM의 그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전구체에 이어서 재련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GM이랑 관계가 10년이 넘었어요. 원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GM 머티리얼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에코프로 G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요. GM 거 떼고 GM 떼고서 에코프로 머티가 된 거거든요. GM과의 협력 관계 아마 계속 잘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에 대한 그 유상자 청약을 20% 초과해가지고 120% 초과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지배력을 또 강화하는 동시에 싼 가격에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겠죠. 네. 향후 이제 에코프로 HN이 이제 28년도에 매출 목표가 1조라고 하니까 청약 받으실 분은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미래세 자료고요. 마지막 장표인데. 그 소재 업체별로 요게 지금 PQ 수익성 부분이 있는데, 이 PQ 보면은 사실 이게 계속 이제 특히 이제 양극재라든가 배터리 셀 기업들이 요게 지금 그 단가라든가 Q가 올라가길 계속 예상을 했는데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계속 밀어보니까 어느덧 한 1년 정도 밀어졌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들 소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배터리 셀과 양극재 기업들은 4분기까지도 실적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PQ가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Q가 올라가는 구조가 될 거고, P보다는 Q가 올라갈 것 같고요. 동박은 국내는 거의 없어요. 다 해외예요. 해외이기 때문에 P만 보면, 가격만 보면 돼요. 네. 체크할 때 가격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고, 전액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격만 보면 돼요. 왜냐면 다 해외 생산이니까 대부분 앞으로는 다. 그리고 이제 전에 원재료 같은 경우가 여기 리튬이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때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납니다. 리튬이엄도 내년부터가 중요한 거고, 분리막 쪽도 마찬가지인데 분리막 쪽은 대부분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SKIT 지금 매각에 대한 얘기 있어서
그래서 일단 분리막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대신 이제 분리막 관련돼서 그 뭐 리포트라든가 콩콜 같은 나오면 내용은 봐야겠죠. 업황 얘기는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 투자 대상에서는 여기 안에서 요 안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의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앞서서 뭐 금리나 2차전지 섹터 이야기들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셨는데 또 굉장히 반가운 점은 최근 들어 2차전지 섹터가 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서 미국에서 아이오닉 5 너무 잘 팔리고 있다, 인기 많다라는 네. 글도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제 8월 달에 미국의 좀 전기차 판매량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뭐 테슬라 인도량도 이제 3분기에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상황 좀 한번 볼까요? 네, 그 미국이 그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의 성장이 본격화 됐다는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7월 달도 한 7% 정도 성장이 나타났었는데 8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22% 증가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네요. 네, 7월까지 누적으로 8% 성장이었는데 8.3% 성장이었는데 22% 증가가 나타났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지난달에 부진했는데 지난달에는 테슬라가 부진하고 나머지 비테슬라 진영이 판매가 잘 됐거든요. 네. 기아라든가 혼다라든가. 네. 그런데 이번에는 8월부터 테슬라, GM, 포드, 기아, 혼다, 닛산 등이 다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현대차증권 자료예요. 이게 그 현대차증권에서도 이런 미국 시장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보조금들을 최근에 그 전기차 업체들이 완전체 업체를 많이 지급을 해요. 그리고 그 전기차 쪽은 잘 팔리는데 반면에 이제 내연기관차들이 좀 재고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기존 레거시 업체 뭐 오늘 이제 GM이랑 포드 같은 경우에 뭐 그 투자의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어저께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지만 전기차 쪽은 잘 되고 있고 특히 월 15만 대가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8월 달에 그 15만 1,330대 팔려서 22% 증가가 나왔는데 유럽 주요국 10개국 합산 판매량보다 미국 판매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10개를 합친 것보다. 네, 여기 요렇게 주요국에 그 14만 8,730대 판매됐잖아요. 요거보다 요게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 얘기는 앞으로의 전기차 성장이 유럽보다 북미가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크기 시작했다. 아, 예.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북미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좀 더 구체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여기 코멘트상에 20%를 했는데 여기 실제 22%라 제가 22%로 고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8월 전기차 판매가 22% 성장이 나왔고 얼텀 플랫폼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이 되면서 사이버 트럭 판매가 증대하고 있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는 것이고 얼텀 플랫폼에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GM이랑 혼다 거거든요. 혼다도 얼텀 플랫폼을 써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전기차 판매가 2만 대를 초과했다는 거고요. 주요 OEM들의 그 적극적인 인센티브, 여기 보조금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그 판매량 증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호조가 좀 앞으로 될 거다라고 그 리서치에서 보는 거고 여기도 독일 보조금 얘기 나오죠. 독일 전기차 보조금 재시행 및 배출량 규제 등으로 CO도 책을 지날 전망이다라고 해서 그런 그 관심주 얘기했을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 전기차 수요 비관은 점진적 완화 전망하고 삼성 SDI, LG와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LG에너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얘기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LG화학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어떤? 지금 그 LG에너솔루션의 지분이 81.5%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분 곱하고 그리고 대략 오늘 올랐으니까 이게 50% 하게 되면은 한 40조 나와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24조 될 거예요, 이게. 오. 그리고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 최대치가 66만 원인데 현재 나온 거는 앞으로 더 지금 괴류이 제일 높아요. 세대 중에서. 증권사 목표가 제일 높은 게 이거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22년도에 에코프로 수준입니다. 에코프로가 22년도에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의 시가총액이 30% 있었어요. 저렴한 가격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주사잖아요. 네. 그럼 LG에너솔루션의 지분 가치의 50%를 할인을 하게 되면 40조가 나오는데 지금 24조 정도 된단 말이죠. 이해 되시나요? 네, 이해가 완전 근데 됩니다. 22년도 에코프로가 당시에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의 30%였다고요.
근데 지금 확 갔죠. 지금 그러면서 20배 갔잖아요. LG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지분 가치가 반영이 전혀 안 됐다 지금 주가에. 네. 너무 싸다. 얘 양극적도 하고 다만 이제 얘가 원재가 있잖아요. 네. 얘를 물적 분할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 버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상태인데 아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했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화학이랑 철강 업체가 좋겠죠? 에너지랑 철강. 예, 이게 화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날 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목표가는 뭐 따로 말씀드리고 없고 그냥 증권사 목표가 상단 현재로서는 66만 원이에요. 네. 예, 제일 높은 게 그냥 그거 참고하시고 방송에서도 목표가 66만 원 드린 게 증권사 목표가 최고 상단 거를 드린 거고 제 목표가 제시를 지금 저희 컴플런스 이슈상 증권사의 그 리포트에 기재된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없는 걸 아예 말을 못 합니다, 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오점 세일즈 플랫폼에 있는 GM 전기차가 판매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7월, 8월 달 합산이 21,133대 판매돼가지고, 7월 달에는 18.7%, 8월 달에 35.7% 증가가 나왔고요. 2분기 전체 판매량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2분기 전체 판매량을 7월, 8월 달 두 달에 다 팔았고, 이게 다만 예상 가이던스보다 느려요. 연간 가이던스 느리지만, 이런 방향성은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성장 측면에서는 전기차 업계를 확실히 앞지르고 있다라고, 로리 하비 사장이 얘기를 했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전기차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턴 플랫폼 전기차 판매량 그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5월까지 쭉 증가했다가 이게 뭐 떨어졌죠. 6월달에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는 상태고 대수 자체는 올라갔는데 증가율이 이때도 잠깐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이 그 얼턴 플랫폼에서 생산된 전기차고 요거는 볼트 EV고요. 요거 파란색은 전체인데 보면은 이 얼턴 플랫폼에 생산된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예. 원래 요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기대하는데 그거보다 낫지만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판매량이 더 급증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GM 모델별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그 블레이저 EV가 있고 그 EV가 아닌 전체 판매 대수를 보면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이제 올해 8월 달에 41.2%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코넉스 EV도 전체 판매량 대비해서 25.5%. 그리고 이제 실버라도 EV는 아직은 이제 판매가 많지는 않아요, 이건요. 2%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시에라 EV가 이제 8월 달부터 판매 이제 시작된 거라서 높진 않은데 블레이저 EV라든가 이코넉스 EV 이런 이제 보급형 전기차 판매가 더 중요한데 그것들은 이제 순항을 하고 있죠. 다만 아쉬운 거는 기대보다는 못 차지지만 방향성은 일단 맞고 있다.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서에서 그 내년도에 그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34%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니까 23년도에 48%였고 22년도에 48%였는데 올해 17%까지 떨어질 거로 보여진단 말이죠. 네. 내년 34%인데 이게 보시면 이래서 캐즘이란 단어보다는 그 성장 둔화란 쓰는 거예요. 잠시 꺾인 것. 그러니까 성장의 둔화. 네네. 예. 캐즘이란 말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정작 그 말 쓴 쪽에서 취소했어요. 블룸버그에서 취소했어. 자기가 쓰고 취소했어. 근데 다른 데는 써.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책이 이제 9월 27일부터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태양전지라든가, 그런 관세 인상이 되고, 특히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27.5%에서 102.5%까지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철강 알루미늄이 그 전기차 배터리 관세도 25% 들어가죠. 광물에 대해서 25%인데, 일부러 유예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좀 그 사장에 노트북이라든가 휴대전화 이런 들어가는 그 리튬이온 관세율도 이런 데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하고 일부 또 의료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관세를 더 높였고 그리고 중국산 주사기 관세도 요거를 뭐 일부 영유아용으로는 1년간 예외를 좀 했거든요. 이런 유동성이 있지만 대체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더 강화되고 있고 이렇게 중국 배터리를 이용을 제한하는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드론 제조회사, 전기차 배터리 기업 등이 미국 내에서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그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는데 26개 법안 중에서 10개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게 10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물보안법도 중요하죠. 네, 외국 회사에서 네, 네. 우리 바이오 기업들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노이즈 생겨서 이렇게 바이오가 급락이 나왔던 거고 외국 적대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이게 핵심이에요. 27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그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 결국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27년 10월부터 국토안전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 쓸 수 없게 명시를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6개 기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CATL, BRD, 엔비전 에너지, EV 에너지, 고전 하이테크, 하이튠 에너지 스토리지 요 다 중국 기업들 네네. 명시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걸 못 쓰도록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민간 기업에서도 앞으로는 쓰지 못하게 확대가 될 겁니다. 그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가 올라왔었는데 그 클라리오 서큘러 그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가 자회사로 그 뭐더라 이름이 무슨 배터리였더라? 그것도 잊어먹었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납축전지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 갖고 있거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그런데 거기 SK온과 아까 코스모 인서제랑 코스모 화학이랑 조인트 벤처 맺는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요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예, 요 프로젝트 일환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이제 그 지원되는 기업들이 그 해당 그 공지에 들어가게 되면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코스모 신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SK온 코스모 인서제. 엄청난 호재네요. 네, 그게 오늘 좀 시장에서 뭐 트레일러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어디 마우스가 어딨죠? 요게 이거. 예. 네, 이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생산되는 핵심 광물의 가공 배터리와 부품 제조, 재활용 등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25개 프로젝트에 그 일단 그 160억 달러 투자가 되고 12,000명의 그 신규 고용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요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게 그 프로젝트 안에 SK온, 코스모 화학, 코스모 흰소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앞으로 코스모 흰소재가 코스모 화학이랑 같이 북미에서 SK온과의 합작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고 거기 양극재를 코스모 흰소재가 담당을 하고 재활용을 폐배터리 재활용 코스모 화학이 하게 되겠죠. 전구체도 코스모 흰소재가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는 SK온이 하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공장에서 하게 될 것이고 이 14개 주에서 이런 지역이 있는 거고요. 또 미국 상원의원이 중국 업체에 대한 관세 회피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라든가 베트남 이런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제 관세가 싼 지역에서 그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을 만한 그런 법안을 일단 발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걸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오늘 갖고 올라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고 그리고 미국 커넥트카 중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금지도 지금 제한이 됐고요. 맞아요. 소프트웨어는 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9년 또는 2030년 모델부터 발효되도록 그 제한할 계획이고 이게 이제 되게 되면 사실상 다 중국차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중국차를 막는 그런 법안이라서. 이거 이슈 나오면서 또 자율주행도 움직였죠. 그렇죠. 그것도 되겠죠.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직접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핵심은 사실 현대모비스가 가장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트렉스 이런 것도 좀 기아 그 PV 시리즈랑 맞춰서 모트렉스도 관심을 가지는데 기술력에서는 확실히 현대모비스가 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박빙인 결과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든 정부에서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에 IRA 보조금을 상당히 거기다 소진해 버리려고 좀 준비 계획 중입니다. 돈 다 써버리겠다 이거예요? 예산을 다 미리 다 집행해 버린다는 거죠. 되돌릴 수 없도록. 그래서 내년 1월 이전에 보조금 대부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게 80%로 나와 있는데 최근자는 90%까지 나와 있어요. 90%까지 사용하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한테 돈을 빨리 받은 건 더 좋지. 돈을 미리 빨리 땡겨봤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백악 관계자들이 25년도 이전에 보조금 80% 이상을 다 지급할 걸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90%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최근에 2022년도 제정 이후에 현재 20조 정도 지급을 했어요. 현재.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전체 보조금의 한 7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인데 얘를 이제 90%까지 그 앞으로 쓸 것이고 트럼프 후보의 주장이 사실 그 위헌적인 발언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정책 중에서 되게 반원적인 게 많아요. 위헌적인 예상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지급 보조금을 용도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게 백악관 입장이고요. 법위에 쓸 수는 없죠. 아무래도 대통령이라 해도 그 수개월 내에 150억 달러 약 20조를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미지급 보조금을 동결하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달러 상당의 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IRA를 중단하기 어렵다. 이건 뭐 당연히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저거를 다른 쪽으로 전향을 좀 하려고 그래요. 트럼프가 자꾸만. 요거 어제 나온 뉴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임기 내 IRA 지금 조기 집행. 그래서 트럼프 겨냥 대목 받기라는 그 글로벌 이코노믹 뉴스가 나왔는데 요게 사실은 영문이 따로 있고요. 원문이 있고 이걸 번역을 여기서 한 겁니다. 얘네들은 대체로 번역 기사를 내요. 그래서 글로벌이군요. 네. 그래서 그 기사들 대부분 그 원문이 따로 있어요. 보면은 워싱턴 특파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외신 뉴스인데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서 이것만 보시지 말고 원문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네. 그래서 외신 뉴스를 번역한 뉴스를 다시 원문을 꼭 보셔라. 근데 이제 내용이 그렇게 뭐 문제 있어 보이는 않고요. 일단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그 IRA를 포함한 그 친환경법 시행을 중단이 못하도록 대목박해 그 바이든 정부가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바이든 정부가 이미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청정 에너지 전환 지원 자금에 손댈 수 없도록 지금 세기를 박기를 세기를 박아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IRA가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청정 에너지 제조 공장을 그 미국에 건설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촉발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이거 빨리 하도록 향후에 이제 몇 개월 동안 빨리 이 법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지금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그린 사계라고 했죠. 사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공화당 의원들 이게 이 프로젝트가 그냥 원래대로 시행되길 바래요.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길 원하고, 그리고 일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도 작은 칼을 댈 수는 있지만은 대형 망치를 동원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부분 자기네들 우세 지역에 이런 지원금이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공략 짓고 있으니까. 공화당 하원 18명은 존슨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그 IRA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일단은 그 IRA 지원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들면 그 정치적인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트럼프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사업에 전용하겠다고 밝혔지만은 그거를 하기도 어렵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미리 다 써버린다는 거죠. 미리 다 줘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판매 데이터가 성장이 나타나고 이제 성장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GM 쪽 판매량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살아났고, 또 대중관세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중국 배터리라든가 전기차를 막는 법안들이 막 지금 통과가 되고 있고, 발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에 많은 지금 예산을 막 프로젝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중산 그 커넥트카도 지금 막았고, 게다가 이제 그 IRA 보조금도 미리 좀 빨리 선집행하려고 혹시 이제 혹시 대통령이 바뀔 수도 그 정권이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에 대비해서 그런 보험을 드는 거죠. 네. 미리 좀 이렇게 IRA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려는 거 좀 봤을 때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핵심이 미국 시장에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할 만한 그런 모멘텀들을 지금 갖춘 상태예요. 상당히. 미국이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네요. 네, 상당히 지금 갖춘 상태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들이 쌓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 24일 그 금투세 이슈가 그 토론회 전에 네. 유의할 거다라는 것들이 의사하면서 배팅 들어왔다가 잠시 어저께 노이즈가 생겼죠. 네. 한 달 뭐 이상 걸릴 거라고 결론나는 한 달 이상 걸릴 거라고 하면서 투명세가 나왔지만은 빨리 얘기하겠다 결론 짓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매수세가 강하게 세게 들어왔는데 한번 당하니까 개인들은 털리는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8월부터 계속 샀어요. 네. 셀사 계속 사고. 네, 맞아요.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걸 보고 싶은데 여기서 털린다는 거죠. 여기서 털리고 있어. 아직은 조금 추세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대부분 지금 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1,000 팔았으니까
안타깝죠. 판 건지 팔린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전기차의 또 가장 큰 꽃은 또 유럽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 근데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독일이잖아요. 제일 전기차 선두국의 점유율도 가장 높고 독일에서 이제 보조금을 부활하게 된다면 진짜 이거는 빅 호재이기 때문에 뭐 줬다가 뺏어가지고 다시 주는 거니까 좋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중단했던 걸 다시 하는 거니까 이제는 진짜 유럽에 좀 죽어있던 수요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요? 예, 최근에 데이터가 유럽은 뭐 그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폭망 수준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이 좀 살려달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조금 부활해라. 협박이죠, 협박. 예. 공장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니까. 안 그러면 폐쇄할 거야 이러면 폐쇄 못하지만 폐쇄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국, 유럽은 올해보다 내년에 그 회복을 할 거다. 회복을 할 거다라는 걸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이후에 전기차 지원 정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Fit for 55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도 배출량의 55%까지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 운송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판매 금지 관한 내용과 그 탄소 배출 저감 목표들이 쭉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고 단순히 뭐 내연기관차 판매 2035년까지 오고 판매하는 거 뭐 더 늦추겠다 이렇게 될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 전체를 지금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손잡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걸 바꾼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뭔가 이거를 뭐 바꿔서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 아파 그러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핵심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핵심 원자재법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그 주요 광물을 이후 전체 수요량의 10% 이상은 채굴을 하고 또 최소 40% 이상 가공을 하고 25% 이상은 재활용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 준 법이고 또 단일 국가에서 이제 수입량이 연간 최대 65%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가공 목표를 50%까지 그 상향 조정을 한 상태고 핵심 원자재 34개, 전략 원자재 17개가 있고 여기 알루미늄이 원래 16개였다가 포함돼서 17개가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재활용이 들어가잖아요. 재활용. 이런 과정에서는 아마도 LFP가 서기가 좀 쉽지 않죠, 사실은. 요거랑 연관된 법이 그 EU 배터리법이고요. 올해 2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뭐 배터리 여건 뭐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러니까 생산부터 폐배터리까지 배터리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규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이제 그 재활용 회수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수율은 뭐 이렇게 2030년에 보면 리튬 80% 회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27년에는 이제 리튬을 이제 50% 회수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그 회수한 원료를 배터리 만들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비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031년도에 그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이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 납 85%,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했을 때는 확실히 LFP는 사실 유럽 시장에서 서기 어려워요. 이런 큰 정책만 봤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파는 거다 NCM 3원계입니다. 3원계 배터리가 주로 많이 팔려요. 그 NCM 622, 523, 613 이런 것들이 주로 팔리고 LFP는 크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EU 배터리 그 차량 배기가스 배출 규정에 대해서 막 연기하는 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완성차 기업인 그 스텔란티스가 여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주로 요거 연기해달라고 떼쓰는 데가 그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거든요. 그 ACEA인데 여기는 스텔란티스 탈퇴했어요. 그래서 반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년도에 그 EV 판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그 탄소 그 배출 목표 그게 낮아지면서 그걸 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되게 새로운 저가 모델이 상당히 내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라든가
그리고 독일 정부가 모두 기존의 그런 탄소 배출 목표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는 그럼 보조금 제도만 보조금이라든가 전기차 인프라만 잘 구축한다 그러면은 판매 급증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유가 이제 첫 번째 그 탄소 배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차들이 그 저렴한 신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걸 이행하는 주체들이 그 정부 유럽위원회라든가 독일 정부가 약속을 한 거죠. 지키겠다고 한 거고요. 요게 그래서 여기 그 핑크색으로 된 게 그 25,000유로 이하의,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들입니다. 기존의 전기차가 돼 있고, 이게 새로 나온 모델들인데, 여기 그 현대 인스터가 그거예요. 이게. 21년 캐스퍼 모델의 전기차, 유럽 판매용으로 만든 겁니다. 완전 딱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저가용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 요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요거 보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네. 분명히 뭐 차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느낌이 안 오잖아요. 요거 보면 느낌이 와요. 맞네요. 20년도, 21년도에는 25,000유로의 차가 2대밖에 없어요. 이렇게 2대 있는데, 24년도에 이렇게 나와요.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만. 이런 현상이 이제 북미에서도 비슷하다는 거고, 북미에서는 더 비싸지만 더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렇게 25년도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아도 EV2가 이제 26년도에 나오고. 그러네요. 폭스바겐 ID1도 27년도에 나온다고. 이거 나올까, 근데? 하여튼, 요렇게 봤을 때는, 이런 차들이 앞으로 그 유럽 시장의 판매량의 적어도 4분의 1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들이 나오면 분명히 잘 팔리지 않을까? 배터리가 더. 그렇죠. 이렇게 싸니까. 네네. 이게 저렴하고 더 성능 좋은 차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만큼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서도 내년도에 그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은 24%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좀 앞서 말씀드렸는데 25일 날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여부가 최종 투표 예정이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번 달 말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대 46.3%의 관세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뤄졌고, 추가 관세가 최대 36.3%니까 기본 관세 10%에서 그건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BYD라든가 지리, 그 상하이 자동차 등이 지금 그 유럽의 그 전기차 판매 가격 하한선이라든가 또는 그 판매 수량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긴 그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대놓고 거부했거든요. 거부했다가 이제 로비가 좀 먹혔는지 이걸 지금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면서, 그래서 일단은 투표는 이달 말까지 미뤄졌습니다. 일단 이달 말로 됐고, 만약에 이제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65% 이상, 그리고 15개국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저지하려면 똑같이 반대표가 나와야 돼요. 관세를 통과가 되면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반사수에 상당히 크죠. 특히 현대기아차들이 수요가 클 거고, 또 그렇죠. 그리고 미국 차들이 좀 GM이라든가 미국 차들이 수요가 많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호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오늘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그 대중국 관세 장벽 펼쳐지고, 제가 그전엔 다른 말로 글로벌 노 차이나 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 차이나 존.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일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세 장벽을 통해서 중국을 막아주고, 또 정부에서는 보조금들을 주고, 또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서 그 독과점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간다고 하면은 밀어주고 끌어주고, 성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거에 같이 그런 사이클에 필수적으로 금리나 사이클이 같이 맞물려졌을 때 시너지는 환상이네요. 나거든요. 저는 계속 신차도 나오고. 저는 그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차가 양질의 신차가 쏟아지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사서 오토론까지 떨어진다 했을 때 판매량이 당연히 급증을 하겠죠. 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25년도, 26년도, 뭐 27년도까지 성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가는 26년까지. 27년도 좋겠죠. 근데 이제 25, 26년도 부분이 그전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5년도,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도까지 전기차가 되고 나오게 되고 금리라도 좀 빨리 된다고 하면 26년도에 실적 성장이 급증하니까 25년 주가 선반영 될 거라고 봐서, 몇 분기쯤이요? 선반영 될 거라고 봐서 25년까지 최소 들고 간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이런 스케줄 상을 보니까
그 업황을 봤을 때 이게 사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도 계속 예상을 했다 계속 미뤄진 거거든요. 네. 벌써 얼추 1년 정도 연기가 됐어요.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뭐 선대 소장이 말씀하시는 비평 폭발의 시기가 대체로 한 1년 정도 연기된 것 같아요. 네. 대체로 그래서 투자의 시기열을 또 여유를 가지면서 좀 이런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시장은 이런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네. 좀 길게 가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26년까지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겠다. 특히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좀 넓게 그 시계열을 투자의 시계를 길게 잡으시고 최소 26년까지는 한번 보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제가 지난해 저는 원래 2차전지 투자를 20년도부터 했어요. 네. 그 20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게. 네.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 6월 달에 코스피가 100포인트 떨어진 날이 있거든요. 5% 빠진 날이 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죠. 네, 코로나 때. 그때 네. 이제 갑자기 금리가 튀면서 네. 시장이 하루에 그 100포인트 빠진 날이 있었어요. 5% 빠진 날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종목이 다 급락을 했는데 그때 갖고 있던 종목들을 싹 밀고 2차전 종목도 같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때는 2차전 포지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당시에 2차전 종목도 대고 다 들어갔죠. 그게 이제 21년까지 크게 성공을 했었고 22년도에는 2차전지를 안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2차전지 되게 안 좋게 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양극재는 이제 3년간 박스권이고 뭐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2022년도 5월 달에 금양 IR을 제가 하게 돼요. 거기 박순혁 작가님 그때 만나고 이용훈 이사님이 섭외를 해서 저랑 이화진 과장이랑 이용훈 이사님이랑 셋이서 IR을 했는데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믿질 않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2차전을 잘 아니까 그 빠다리 아저씨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가 가짜인지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달라는 목적에서 제가 참석을 했었고 들어봤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여러 개를 좀 들었게 됐어요.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온보레 무료의 또 염호가 진짜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고요. 왜냐면 예전에 그 머니투데이에서 권수리 기자가 거기 관련된 뉴스 보도했을 때 되게 안 좋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부분 가짜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다. 밝혀졌잖아요, 진짜. 예, 그래서 그때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인 거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기술 못지않게 LG화학의 양극재 기술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그때 들었는데 검증해 보니까 진짜야. 1등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증해 보니까 상당한 내용들이 대부분 진짜였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 그거랑 가서 그리고 아마 제가 5월달에 22년도 5월달에 금양을 2대1에서 추천한 적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밑바닥에서 추천을. 네, 근데 이제 목표가를 그렇게 제시는 못했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몰랐죠. IR 했을 때 내용이랑 야후에 나왔던 내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리튬 얘기가 없었거든요. IR 할 때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온통인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정도로 네. 지르코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 그게 계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다시 2차전지 섹터를 다시 보다 보니까 22년 10월 달부터 이게 좀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고객들한테도 본격적으로 포트를 바뀌기 시작했던 게 이제 24년 1월부터예요. 네. 1월부터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일부 고객부터 이제 에코프로 양극 종목 사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7만 원, 18만 원에서는 단기 고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뚫고 그냥 가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40만 원까지 막 가는데 중간에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거 붙어야 될 것 같다. 붙으라 그랬어. 에코프로 비행 뭐 양극재 종목도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비체 붙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40만 원에서 사라 그러니까 저쪽 단순한 4배 올라온 종목도 사라 그래가지고 막 나간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단발에 82만 원 갖고 거기서 그 40만 원대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았고 밑에 10만 원대 산 사람들은 가져갔고 그리고 60만 원 그 조정이 왔을 때 그 하나증권에서 매도 리플 나와서 조정 왔을 때 그 지난해 4월 17일 그 한국경제에서 제가 에코프로 그 다음날 머니투데이에서 박민 앵커님 사라고 하셨어요? 아니 박민 앵커님이 그때 그 뭐랄까 그 되게 그 짤이 있어요. 저희 되게 에코프로 그거 목표가 얘기했을 때 박민이 그 뇌정지 화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막 여기서 사라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목표가 얘기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 순간 뇌정지 정지화면 해가지고 그게 저 틱톡에도 올랐어 나중에. 네, 그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증권사 직원이
그렇게 한 섹터를 장기 투자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매매를 그 수수료가 수익이기 때문에 매매를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섹터별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섹터를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덤벼든 거잖아요. 이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진짜 딱 좋은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원은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실제로 2025년, 26년까지 가져가서 모두가 다 크게 수익 나는 그게 제 원이에요.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누구나 같이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하다가 최근에 1년 동안 좀 고생을 좀 하는 거고 저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던 거고 계속 그래도 뭐 욕을 먹어도 계속 그 제 생각을 이렇게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보자고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었던 거고 이제 기다리던 때가 이제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또 이제 그 갖고 지금까지 견디셨던 분들도 앞으로 더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 시기요 26년 최소 26년까지는 잘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신차,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차원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맞물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시고 중론이시고 2차 전지 섹터 최근에 그 반등세에 힘입어서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화 부장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